KB 리라는 그 이규범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응. 좀 간단하게 응. 2015년도부터 가장 많이 나왔고 이제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했던 이제 스트릿 패션에 대해서 좀 네네.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아마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트릿 패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잡지 뒷면에 이렇게 이름 23살 나오고 대학생 맞아 이런 거야? 대학생 이런 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가? 요즘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스트릿 패션에 대한 그 느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을 워낙에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스트릿 패션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스트릿 패션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스트릿 패션의 태동은 그냥 미국이고 그 이전에는 아예 그런 뭐랄까 그런 분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그거가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정의된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스트릿 패션의 시작은 미국이고 그다음에 그 가장 깊은 뿌리, 서브컬처의 뿌리는 힙합과 스케이트보더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그냥 뭐 누군가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한 패션이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가 녹아있는 패션이죠. 이제 그런 스트릿 패션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 뭐 런 DMC, 뭐 투팩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힙합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여러 스케이트보더들 특히 LA 쪽 그게 와서 뭐 예를 들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LA에는 서프 문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프 문화를 베이스로 생겨난 브랜드가 뭐 스투시. 뉴욕 같은 경우는 수투시에서 그거랑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수프림. 같은 수시네. 그렇네. 아빠가 수시 근데 아마 수프림이 입양됐을 거예요. 수프림이 이태리 거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옛날에 이태리는 프리마. 예라이. 야 너무 재밌다. 배꼽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계보를 타고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프림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아는데 실체를 못 본 것 같아. 그 스티커만 붙어 있고 상표만 붙어 있지 얘네가 뭘 만드는 애들인지 나는 운동화, 옷, 뭐 다 만들어요. 만들어요? 되게 많은 거를 하죠. 난 맨날 그게 어디 바이 수프림 해가지고 이렇게 콜라보한 것만 보고 그게 걔네 자기네 것만 파는 리테일 샵이 있나요? 네. 있죠. 있어요? 그래서 수프림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브랜드인 게 수투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90년대로 들어가면 이제 90년대 그렇게 큰 브랜드 중에 또 하나가 LA에서는 마시모라고 있어요. 마시모 두띠? 그거는 이제 유럽 자라 브랜드고 그렇죠. 마시모라는 되게 큰 스트릿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트릿 브랜드도 계보가 있고 이제 그 정통성을 추구하는 라인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거는 스트릿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스트릿이랑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 스트릿이라는 그 내가 크고 자랐던 90년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형 누나들의 나이죠. 그때 형 누나들이 보고 자란 그 느낌 그 사람들이 2000년대 중후반에 자기의 개인 커리어를 쌓고 이제 브랜드를 유럽에서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좀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추렸는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스트릿은 항상 있었고 그것들은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고 그들만의 되게 서브컬처였기 때문에 항상 존경받고 수프림은 그때도 수프림이고 지금도 수프림이에요. 그래서 수프림의 가장 멋있는 거는 그런 반항적인 거 레벨리어스하고 좀 아나키스트적인 감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지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자란 디자이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덴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덴마 저는 그냥 덴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출신이 금마요? 덴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진짜 큰일 났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덴마라는 사람이 있고 또 비슷한 시간 근데 이 덴마라는 사람과 비슷한 시간 나온 사람이 이제 고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한 예를 들어줄게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러시아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러시아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고샤. 덴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슬로베니아나 이쪽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고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일단 이름이 일단 무슨 스키네요. 네, 그러니까 네. 동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더 그리고 이게 러시아 국기하고 중국 국기잖아요. 이게. 그러네? 예, 그래서 고시야 고놈 새끼? 윤석열이 싫어하겠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여기서 많이 나오고. 우리 이따 100분 토론까지 가야 되네. 윤석열 얘기도 나오고 이러네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와서 이제 특히 덴마라는 사람이 했었던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게 아마 한국사 배트멍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배트멍? 배멍이라고 그러는데 뱃멍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제 고샤라는 사람은 이제 고샤 로엔스키라는 자기 브랜드가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딱 나와서 이게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핫했냐 그 당시에 우선 이제 서구화된 패션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일본 위주의 패션 새로운 게 나오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했고 이제 그런 패션에서 이런 동유럽 패션 디자이너들이 딱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나의 것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좀 전통적 패션에서 보면은 특히 이 고샤라는 친구는 거기서 그런 감성을 갖고 말티 마르지엘라라는 이제 벨기에에 있는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컨셉추얼한 디자이너 브랜드였는데 거기에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해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친형이랑 자기 브랜드를 이제 딱 냈는데 지금 아마 패션을 주름 잡고 있는 많은 최고의 디자인 헤드들의 출신이 마르지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션 인큐베이터였고 마르지 않는구만. 그러네. 유머. 마르지 않는 그 마르지엘라에서 많은 디자인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덴마라는 친구는 자기 친형과 배트멍이라는 브랜드를 내고. 근데 그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어서 한때 이제 제 친구들이랑 같이 막 보면서 진짜 잘한다. 이제 그때가 2014, 15년도였던 것 같은데 바로 킴 카다시안이랑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이들의 그 오버사이즈 항공 잠바 어떻게 보면 바머 자켓이라고 그러는데 그 올리브색 바머 자켓이 막 이따만한 걸 입고 다니는 것들을 시작으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되게 그 러한 거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오는 감성들 그 다음에 고샤라는 사람은 조금 더 동유럽 진짜 자기가 크고 자란 곳에서 봤던 러한 거 근데 거기에는 그럼 여기서 자꾸 러한 거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날것인데 그게 어떻게 말하면은 꾸미지 않은 이게 그냥 꾸도 아니야. 안 꾸몄어. 안 꾸몄는데 그게 되게 멋있는 거죠. 왜냐면 동유럽 쪽 어렵다. 동유럽 패션. 이게 이제 동유럽 이게 그 스킨헤드 애들처럼 머리 탁게 딱 자르고 그 자기네들 어떠한 바자 마켓 같은 데서 산 아디다스 정말 오래된 빈티지 추리닝에 그런 통큰 바지들 입고 왜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동유럽에 90년대 소비에트 유니언 때 소련 때 얘기거든요. 소련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와서 이 소련이란 나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에서만 고르바초프 봤잖아요. 바로 너무 좋은데요, 고르바초프. 여기 이렇게 대머리에 이렇게 점 있는 그 아저씨. 저는 엘팅까지밖에 못 봐서 그 전에는 누구지 모르. 할아버지 때 물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날것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이제 막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발렌시아가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고 발렌시아가에서 수석 디자이너가 되면서 발렌시아가가 갖고 있었던 이제 하우스의 DNA를 조금 더 젊고 되게 레벨리스하고 그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스트리트 패션이 많이 나왔어요. 동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킴 존스라는 되게 유명한 남성복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킴 존스는 센트럴 셀마틴을 졸업을 했고 아마 그 영국에 있는 학교죠? 영국에 있는 이제 패션 학교인데 여기를 졸업을 하고 자기 브랜드를 했고 자기 브랜드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전신과 어떤 뿌리는 스트리트 패션이었고 근데 이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일본 패션에 대한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동경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꼼데가르송? 꼼데가르송은 약간 이제 하이 패션이고 하라주쿠 이제 하라주쿠도 맞죠. 스트리트 패션이죠. 그래요? 예, 하라주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게 아니 왜냐면 이 갸루상이 나오면은 그 옛날에 그 여자 보컬 갸르상. 투투 씨 아니 투투 미국 이모? 미국의 미국 보컬은 노다 그웬 스테파니. 그웬 스테파니.
그웬 스테파니 솔로 앨범에 하라주쿠 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근데 그때 약간 그웬 스테파니가 좀 이렇게 패션 쪽에 이렇게 좀 잘나지 않았었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뵌 적이 없어서 도대체 몇 년도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어쨌든 그 일본 패션에 동경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거를 가지고 음.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죠. 왜냐면 현재 남성복 크리스찬 디올 맨즈 수석 디자이너고, 킴 존슨이요. 예. 음. 그다음에 그 전에 루이비통 남성복. 그리고 생긴 거는 전혀 패션하게 안 생겼는데. 김 존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 어디 저기 맨체스터 시골에서 맨날 존슨 킴이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야, 재밌다. 완전 비어벨리가 그냥 막 있을 것 같은 그런. 예, 그렇게 분위기인데. 키도 작고 막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비드 베컴 룩은 아니지만 그죠. 이제 이 사람의 그러네. 예, 신기하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패션에 영향을 크게 어. 갖고 있는 사람이 특히 현재 패션에. 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필 또 타이밍이 그런 자기의 뿌리를 갖고 패션 하우스에 와서 한 디자이너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패션의 가장 중요한 거. 네.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이 사람이 거의 뭐 2010년 이후에 패션에서는 종지부라고 생각을 하는 카니에 웨스트. 네. 그 본인 자체도 패션에 관심이 많았을 뿐더러 그리고 뭐 아마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뭐 이지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 부부 커플이 옷을 입으면 그게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 컸고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배트멍이고 그래서 배트멍이 이거에 힘을 얻고 결국 그 디자이너가 가치를 인정받고 발렌시아가 브랜드의 수장이 되고 또 둘의 관계는 굉장히 친목으로 다져지면서 이렇게 발렌시아라는 브랜드가 커지는데 큰 기여를 하죠. 둘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스트릿 패션이 흘러나오면서 아마 지금이 전 세계에서 스웨셔츠 원단이 제일 많이 팔리는 이런 10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여자 아이들만 봐도 바닐라 패션이라고 그래서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교를 가죠. 근데 그 옷들이 정말 비싸요. 위에 셔츠 같은 거는 뭐 80불, 100불, 120불. 그리고 바지도 되게 비싼데 그게 좀 좋은 건 확실히 다른 게 무릎이 안 나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스웨트팬츠가 그게 그 추리닝이 뭐가 그렇게 비쌀 일이야? 이랬는데 그 다양성도 굉장히 많고 그 패브릭이 확실히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오지 패브릭, 뭐 오지 패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 오지라는 말은 OG의 오리지널. 네, 그래서 오지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 보통 이런 옛날 이제 스웨트셔츠나 이런 거에 뿌리는 미국이잖아요. 그죠. 맨투맨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그거 현재 스프림도 그렇고 좋은 회사들의 스웨트셔츠는 보통 다 캐나다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이야 너무 잘 알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반팔 티셔츠 어디 가서 살 때 이놈의 보드러운 것 좀 보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샀던 거예요. 짱짱하네. 이러고. 부드럽고 톡톡해요. 부들부들하고 잘하고. 네. 면백이야 뭐 이런 거. 면 100이야. 면 100%. 면백 이제 그런 거 기준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쵸. 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모님. 저는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딱 지나고 요즘은 이제 왜냐면 그런 보들보들한 애들은 옷을 입으면은 그 한국말로 할게요 그냥 간지가 안 나. 그 느낌이 딱 안 나죠. 간지 한국말이에요. 뭐 대명사화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지가 안 나는데 요즘에 그런 스트릿 패션 같이 면이 두껍고 거칠고 이제 그건 미국에서 미국 면화 이렇게 LA 쪽이나 이런 데서 옛날 코튼을 보면은 거칠어요. 두껍고 무겁고. 무거워. 근데 그걸 입으면은 이게 항상 빳빳이 서 있고 팔도 이렇게 축축 처지지 않고 해서 그런 느낌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스웨셔츠 패브릭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죠. 근데 그거를 또 그게 또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하는 나라가 일본. 일본 패브릭 업체들은 이제 그런 거 되게 잘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그런 럭셔리 브랜드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난 이거 1200불 주고 사야 되는 후드 셔츠인데 이놈의 거 보들보들한 거 보소가 아니거든. 야
이거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저 이모님들 같은 분들은 만지고 나면 아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주려고 하는데 가격 보면 1200불 만든 거는 이게 너무 딱딱해. 근데 이제 그게 조도 안 입을 것 같은. 네, 조도 안 입을 것 같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릿 패션이 확 퍼지게 되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서 카니에 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았고 카니에 웨스트 옆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버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카니에 밑에서 이제 스타일러 활동도 하고 좋은 눈을 가졌으니까 패션 하시는 분. 아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리스디 나왔고요. 로드 아일랜드. 네. 외지들. 그다음에 건축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다양해요. 그다음에 음악도 만들고 좀 그냥 퓨어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존중받아 마땅한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브랜드를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혹시 이제 우리 계량컵 중에 미국 브랜드 파이렉스라고 있어요. 알죠. 파이렉스. 이제 파이렉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파이렉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계량컵은 파이렉스 회사가 만들었고 이제 이 사람은 브랜드 브랜드를. 파이렉스를 만들었겠죠. 아, 근데 이 사람이 계량컵 파이렉스 만들었으면 패션 안 했겠죠. 진짜 모르니까. 진작에 재벌됐지. 그리고 나이도 이렇게 안 됐겠지. 자꾸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있잖아 패션. 헷갈려. 이게 뭘 모르는 게 막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드렸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면 진짜. 예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 이렇게 다 드리는 건데 네. 다음에는 좀 공부. 근데 다음 파이렉스를- 다음 주에 시험 보나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저 테스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이렉스는 심지어 폰트도 되게 비슷해요. 그 아. 그릇에. 그건 예. 상관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없다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근데 그 옷 자체가 기발하죠. 왜냐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 중에서 럭비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굉장히 딱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사라지고 그 많은 재고들이 창고에 쌓이고 이런 거를 얘가 어떻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고 나온 그런 뭐 버팔로 체크 셔츠 이런 데다가 이제 파이렉스 브랜드 크게 특히 보면 오프화이트의 전신이에요. 그거를 프린트해서 몇백 불에 파는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저는 그 옷 자체의 이쁨과 안 이쁨을 떠나서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스트릿 패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멘탈리티? 그래서 그런 게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는 배트먼 이런 애 나오고 뭐 카니에 웨스트 이러고 보니까 스트릿은 올 수밖에 없었던 그냥 웨이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네. 체육관에서 떨이 판매하는 거를 싹 사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는 카니에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는 카니에 웨스트랑 같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나는 또 똑똑하고 감성도 있는데 그런 힙합 뮤직 컬처에도 돼 있고 음악도 만드는데 옷을 찍어서 그냥 스베니어처럼 같이 그런 걸로 판 거고 아마 이거를 하는 마케팅 방법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종합 예술인이네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갔죠. 한국에도 홍서범 같은 분이구나. 그죠. 그래서 대통령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누가? 카니에 카니 웨스트. 웨스트. 아. 홍서범이 나온다는 나도 그렇게 알아들었어. 아무래도 그런 것도 뭐 그것까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아마 시즌 2에서 제가 새로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 그런 것조차도 자기를 잘 파는 그 트럼프식 마케팅이 아니었나. 그냥 어쨌건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이죠. 자기를 마켓에도 포지셔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근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득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버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스트릿 패션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창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선글라스 쓰고 계신 분한테 네. 동그라미 해주면 빨간 표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장 크게 뽑아놨어요. 중간고사에 나오나요? 네, 방가르마 타신 일본 아저씨. 이거 킬링 문학 아니죠? 아니 이건 킬러 문학. 이거는 네. 2024년도에 꼭 출시해야 됩니다. 이름은 후지와라 히로시. 그죠. 헤르시. 자, 후지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후지와라 히로시. 이 사람은 스트릿 패션의 가시예요. 일본 스트릿 패션의 가시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아마 문대가 너무 좋았죠.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미리 뿌려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버질 얘기도 했고 킴 존스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배트몽 얘기도 했어.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들과 어떻게 커넥트가 되는지 이제 보는 신기한 마법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후지와라라는 사람은 현재 프래그먼트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예, 프래그먼트 디자인은 이렇게 번개가 2개가 있는 로고를 쓰는 회사인데 아, 네. 이거구나. 이 사람은 아마 일본의 경제적 부흥기에 가장 큰 그때는 일본의 경제적 부흥기는 많은 것들을 재즈며 락이며 여러 가지 미국식 서구 문화를 워낙에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갖고 있는 유산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상대로 스트릿 패션이라는 거를 거의 일으킨 장본인인데 그러면은 이 후지와라 히로시 밑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서 상경을 한 시골 청년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입니다. 아, 예, 윗줄 첫 번째, 두 번째 모자 쓴 사람. 네. 니고. 예, 이 니고. 근데 이 니고가 그러면 뭐 했는데? 니는 아나? 막 이런 거, 니고. 근데 이 니고가 뭐를 했냐면, 베이링 에이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베링 에이. 예, 베이팅 에이프. B-A-T-H-I-N-G. 베링 에이프. 아 목욕하는 건 아. 유인원? 뭐, 베이링 에이프. 어. 예, 그래서 시험 볼 거예요, 스펠링? 네. 그래서, 아니, 베링, 그럼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걸 시험 본다고 그러면 온천 어떡해. 원숭이 같은 느낌이 좀 생겨. 원천 원숭이. 맞다. 이름 맞네. 엉덩이 빨간 애들. 빨개가지고. 그래서 이 베링 에이프라는 어. 브랜드를 만들고, 이거를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브랜드였어요. 스트릿신에서. 왜냐면 굉장히 펀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키 에어포스 원이라는 신발을 유성이 떨어지는 스워시 대신에 이제 그거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제 소호에도 매장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나중에 팔게 됩니다. 중국 회사에.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현재는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또 해서 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잘 되고 그럼 이 처음에 스트릿 들어봤어요. 패션 이런 사람들도 옷을 자기네가 다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들진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주겠죠. 근데 이분들은 디자인을 하겠죠. 아 그러니까 뭐 보면 막 그러니까 편집샵이냐 막 그런 기존 브랜드에다 질문인 뭘 거죠? 해가지고 팔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전통적 패션이냐 아니면 팝 패션이냐 이렇게 네. 보는 건데 이들은 전통적 패션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것들 중에 이제 그런 거죠. 콜라보레이트하고 네. 섞고 그런 거를 잘했고 그 다음에 전통적 패션은 난해함 혹은 정통성 그 다음에 소셜 스테이터스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줬다면 이 스트릿 패션은 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패션이 되기가 너무 좋았어요. 쉬우면서도 간지가 나. 네, 꼭 저렇게 다 차려입고 뭐 하고 저렇게 해야만 그들의 패션은 완성이 돼 왔는데 이들의 패션은 운동화에 이렇게 해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마 90년대 분들 아실 거예요. 90년대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트릿 패션이 닥터 마틴 신발에 그렇죠. 다시 돌아왔잖아요. 폴로 치노 바지, 노티카 노티카 가방, 노티카 잠바. 자켓, 루카스 가방, 뭐 이런 거 다 타밀 피거, 뭐 퀵실버, 뭐 이 딱 그때인데 아 저도 책에서 봤는데 그 강남 교복하고 강북 교복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강남 교복이었고 예 맞아요. 강북 교복은 뭐 없더라고. 양아치 패션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교복 이렇게 줄인 거요? 줄인 거랑 뭐 알라딘 신발, 일수 가방이랑 뭐그 깻잎 머리, 무슨 악어 상표 막 그 이런 등 거. 거북이 등 껍질 같은 가방. 맞아. 가방 어. 이렇게 쭉 강남 잘라- 애들은 엉덩이까지 내려서 메고 강북 애들은 올려서 맞아, 메고. 맞아. 등까지 메잖아. 굳이 얘기를 하면 한국 지형으로 봤을 때 강북 쪽은 좀 더 슬림하고 붓고 스키니한 걸로 네. 갔고 맞아. 강남은 크고 루즈하고 네. 힙합 맞아, 예, 맞아. 예,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처럼 쉬웠거든요. 스트릿 네. 패션. 그게 좀 스트릿 패션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니고는 그 베이팅 에이프라는 브랜드를 또 팔고 그런 걸 하고 지금 현재는 겐조라는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그러면 겐조는 또 어디 거냐? LVMH 겁니다. 겐조가 예. 그리고 그러면은 겐조가 죽으면서 니고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요, 그럴 그 수도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겐조라는 브랜드가 이제 이 니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예전에 전신 오프닝 세레머니라는 매장이 있었어요. 뉴욕에. 부부는 아니고 그 2명 남자 사장 여자 사장 했던 한국계 여자분 대만 남자분 네. 해서 했던 오프닝 세레머니 편집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욕 패션에선 굉장히 중요한 편집샵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이 겐조를 꽤 오랫동안 했었죠. 어. 그래서 아마 호랑이 무늬의 겐조 막 이런 네네네, 스웨셔츠 알죠, 보고 알죠. 그게 이제 그 당시 그들이 했었던 거고
조금 스트릿 감성을 더 넣어서 겐조가 이제 니고가 시작한 지는 몇 시즌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니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버질이라는 분, 알다시피 이제 오프 화이트. 네. 뭐 난리 났었죠. 그쵸. 지금도 줄 서고. 그 오프 화이트의 성공으로 이제 파이렉스를 팔고 오프 화이트를 하고 오프 화이트가 또 너무 잘 되고 오프 화이트의 지분의 또 상당 부분 또 LVMH 겁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또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그 돌려먹네. 최초의 흑인 디자이너. 디자이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되게 이모셔널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는 음악은 정말로 그 문화는 그 다 무엇보다 맞아. 크구나. 그래서 버질이라는 분도 LVMH 루이비통에 있었고 니고도 현재 겐조가 있고 그 다음에 후지와라 히로시는 이제 독립하시는 분이고 독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니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퍼렐 윌리엄스입니다. 아. 그래서 퍼렐 윌리엄스랑 그래서 둘이서 공유하는 그런 감각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모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그 칼라라든지 그 감정이 좀 되게 비슷한데 그 퍼렐이 음악적으로 워낙 유명하지만 자기 브랜드를 하기 전에 Billionaires Boys Club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미 스트릿 브랜드들 여러 번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이들은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이는 또 한국 분이 있어요. K-빌리? 예, K-빌리. 이 사람은 이제 언디핏이라는 미국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 중에 언디핏이라고 있거든요. 언더피쉬요? Undefeated. 아, Undefeated. 언디페드. 제가 이가 빠져가지고 발음이 안 나요. 아, 역시 치과 동기시라. 이분 사진으로만 보면 약간 서울역에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진짜 엄청나고 너무너무 리스펙을 하는 게 그 언디핏이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그 로고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출신인데 지금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패션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이분이 여러 가지도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G드래곤이 하는 그 피스 마이너스 원 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또 윤엠버시라고 브랜드 엠버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일본에. 혹시 일본 음악을 좀 좋아하고 이랬던 분은 엠플로라는 네. 이 그분입니다. 에? 엠플로가? 커플이라고? 예, 남자 여자. 엠플로가 남자 둘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엠플로의 그 남자와 이분이 둘이서 커플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엠플로가 앨범을 내면 꼭 그 여자 가수랑 꼭 해요. 보아도 같이 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한 명은 DJ이고 한 명은 랩도 아니고 약간 쭈글쭈글 되는 애 있거든요. 쭈글쭈글 되는 애 맞아요. 그래갖고 막 보아가 막 러브벅이라고 옛날에 그 드라마 삽입곡으로 쓰였던 엠플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쨌건. 예. 버벌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저기랑. 예.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의 중심으로 굉장히 단단한 이거는 저만의 뭐 음모론이라고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저만의 그냥 관점인데 현재 패션을 보면은 뭐 지방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매튜 윌리엄스고 매튜 윌리엄스는 또 버질이랑 친구였고 그래서 현재 LVMH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 지인들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패션의 한 큰 무브먼트가 그냥 스트릿 패션이 다 된 거예요. 물론 샤넬이 하는 전통적 패션도 있고 에르메스가 하는 전통적 패션이 있지만 스웨트 셔츠를 안 팔 수 없는 브랜드 세상이 된 거죠. 안 팔 수 없는. 예. 뭐 디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 며칠 전에 하도 웃겨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었는데 쉑쉑버거 먹으러 간다고 있었는데 남자애 2명이 쓰레빠 신고 이제 뭐 햄버거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근데 위에 셔츠에 위에 그냥 티셔츠에 녹색으로 루이비통이 써 있고 바지는 무슨 추리닝이었는데 뭐 그 쓰레빠는 그 구찌 쓰레빠 있죠. 아 멋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는 쇼핑백은 자라야. 그리고 그 옆에도 그러니까 쓰레빠, 추리닝, 윗돌인데 세 개가 다 명품. 뭐 명품이야. 요즘은 패션이 뭐가 뭔지 알 수. 루이비통인데 왜 티셔츠를 팔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서 그 SNS가 활용화되고 뭐 블로거들도 있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러면서 이 과정이 다 지나가면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현재 가장 힘든 거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정보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0년대 막 80년대 유학했던 친구들 한국으로 치면 미국 외국 물좀 먹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경험한 문화들이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이 있고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한국으로 가지 들어가서 그거를 힘을 낼 수가 있었죠. 그죠. 왜냐면은 폐쇄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왜 무슨 심사위원하고 막 이랬잖아요. 저는 음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요즘에 그때 당시에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라고 불러왔던 많은 음악가들이 음반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그들은 그때 당시에 어디서든 소싱을 얻어서 뭐 그걸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거나 그래서 그 창작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는 이게 샤잠 같은 거 한번 켜버리면 그 노래 바로 나오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딱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무섭죠. 저는 패션 디자이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나 혼자 알고 있었던 동유럽의 무슨 딱 브랜드 거 맨날 나 혼자 참고하고 요새 이렇게 디테일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컬렉션 내 거 딱딱 썼는데 이제는 쓰고 나면 다 알거든. 그런 패션에 이제 딱 변하고 요즘은 이제 모두의 패션이 되고 그죠. 위와 아래가 없고 뭐 정말 그 아까 말한 아디다스 3선 스래퍼를 신고 샤넬 매장에서 줄을 서서 그 가방을 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패션을 정리하는 게 좀 되게 확실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물론 쉽게 말할 수 있는 트렌드는 분명히 있죠. 이게 뭐 굳이 그럼 트렌드가 지금 뭐예요? 그러면 뭐 굳이 뭐 트렌드 알려드리면 뭐 이런 게 트렌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알고 싶으시면 이거 사요. 예, 이거 사면 트렌드네. 그러면 이제 인싸되고 뭐 너는 아싸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죠. 원한다면. 그런데 조금 더 옷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확실히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뭐 마켓도 복잡해졌고 그래서 트렌드라고 아까 딱 우리가 그럼 도대체 트렌드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 아직도 저는 믿는 건 있어요. 큰 무브먼트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아직도. 말했던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스트릿 패션의 그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뭐 건축가가 될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가 다른 거 이거에 이제 지겨워져서 다른 걸로 딱 넘어갈 때는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반영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수프림을 산 이제 모기업 VFC라고 있어요. 이제 VFC라는 모기업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수프림의 세일즈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수프림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내가 이걸로 1,000억 원을 벌겠어, 뭐 1조 원을 벌겠어 하는 브랜드도 아니었고 그냥 기업 가치, 밸류데이션이 그렇게 돼서 이게 샀을 뿐이지 그게 이제 스프림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장 수도 그렇게 안 많아요. 지금 이 정도 기업 가치면 전 세계에 한 40, 50개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매장이 많이 없어요? 매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네가 지금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옷을 만들긴 하지만 이들은 퀀티티 그 양을 항상 컨트롤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시그네이처 뭐 티셔츠는 이제 그 박스 로고티라고 하는데 가슴에 이제 수프림 스티커 그거는 제가 구할 수가 없어요. 남대문 가면 있어요. 남대문 가면 많더라고. 작년 여름에 갔는데 다 스프림이야. 이제 케이스를 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그런 거를 원해서 그런 거를 입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패션에서는 디자이너들끼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애리튜드. 그죠. 근데 애리튜드는 그 진짜를 입어서 나오는 게 굳이 애리튜드가 아니라 근데 그 삶을 지향했을 때 그게 진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마 GD를 내가 난 GD가 되고 싶어. 너무 멋있어. GD만큼만 됐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 하면 근데 그거 짭 입고는 GD 안 됩니다. 그치. 왜냐면은 짭 입으면 안 되지. 저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면 알아요. 알죠. 얘는 알지. 지금 짭 입어서 쫄리는구나. 그치. 상당히 전문 용어로. 네. 이게 애리투시였구나. 그냥 왜냐면 트렌드로 샀으니까. 좋아서 산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지향해서 산 게 아니고. 지향에서 사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야, 이거 입으면 바지도 거기에 맞는 그 핏도 있고 이런데 그죠. 그건 아닌데 바지는 스키니 바지 입었고 뭐 위에 나이키는 무슨 구두 신고 있어 신발은. 야, 얘는 뭐지? 자기는 GD래. 물론 GD는 그거 다 소화해도 GD예요. 왜냐면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정영돈인데. 근데 차라리 전 정영돈 씨는 그 에리투시 있어요. 예, 있죠. 예. 왜냐면은 이게 자기는 자꾸 촌스러워지고 싶어하는 그것 자체도 저는 에리투시고 그게 정말 가끔씩은 그 웃자고도 하지만 그것도 되게 러한 패션이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클리어하면은 그게 나와요. 그런데 내가 지향하는 바가 없이 포장을 하고 싶으면은 그치. 그게 이제 걸립니다. 아. 딱 이제 패션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짭 있는 애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매장들 이렇게 딱 그런데 들어가면 네. 점원이 나를 하대해. 막 이렇게 왜냐면은 내가 나오고. 쫄고 있거든. 알겠다. 내가 쫄고 있어요. 왜 난 당당하지가 않아. 쫄려. 음. 여기도 처음 와갖고 제가 나를 싹 봤는데 아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쫄려. 그런데 이런 건 좀 다르죠. 내가 수프림 티셔츠 10개가 진짜인데 하나가 가짜야. 안 쫄아. 이거는 익스큐즈가 돼. 왜냐면 하나 잘못 샀거든. 선물 받은 거야. 선물 받은 거. 근데 이게 짭이었네. 몰랐어 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뭔지 충분히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가짜는 솔직히 안 하는 게 왜냐면은 샤넬백 같은 경우도 가짜 할 수 있죠. 그죠. 워낙에 원하니까. 근데 그걸 들면 자신이 알아요. 나 쫄고 있구나. 당연히 알겠죠 자신이. 나 쫄고 알겠지.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대략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네. 패션의 트렌드가 좀 어떻게 그들한테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아까 스트릿 패션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전통적 패션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전통적 패션을 그러면 누가 하고 있냐? 저는 아마 여자분들도 막 난리 나겠지만 저는 피비 필로라는 여성 디자이너분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셀린느에 계셨고 셀린느. 그 전에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클로이라는 브랜드. 거기서 이제 그 폴 맥카트니의 딸 스텔라 맥카트니가 했었던 그런 스텔라 맥카트니. 클로이라는 브랜드의 어시가 오른손이 이제 이런 피비 필러였고 피비 필러가 거기서 스텔라 맥카트니가 나가고 브랜드를 정말 성공시키죠. 그래서 여자를 정말 잘 아는 여성이고 그래서 이 여성이 나와서 셀린느라는 브랜드에 가서 또 셀린느 브랜드를 엄청나게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셀린느의 모계 회사 누구? LVMH. 그것도 LVMH가. 그래서 LVMH에서 또 지금은 이제 LVMH에서 이 셀린이라는 브랜드가 또 다른 사람 헤디 슬리먼이라는 분이 이제 하고 계시고 피비 필로가 또 나와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피비 필로고 올해 9월에 자기 이제 첫 컬렉션을 런칭을 하는데 거기서 또 펀딩의 어떤 부분을 담당했던 회사가 누구? LVMH. 그래서 그런 전통적 여성복이에요. 네. 그래서 경쟁자들이 많이 런칭을 하나요? 전 다른 길을 걸어요. 다른 길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LVMH는 정말로 그 브랜드를 뭐 이렇게 키우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새로운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해가지고 네. 키우기도 하네요.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LVMH 상이 있어요. 매년마다. 이제 LVMH 프라이즈라는 게 있고 전 세계에서 자기 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영 디자이너들이 출전을 해서 상을 주는데 이제 그걸로 얼마 전에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또 파이널 노미니스트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봤어요, 저도. 예. 와.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현재 뉴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애슐린 park이라는 브랜드인데 이제 그 브랜드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브랜드죠. 근데 이분의 백그라운드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시즌 2에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피비 필로라는 분의 그런 전통적 패션 그리고 여기서 일했었던 피비 필로에서는 그때 당시 피비 필로 셀린에서는 인턴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레주메 중에 크게 들어가는 되죠. 거죠. 이제 그 중에서 같이 디자인 팀으로 있었던 사람도 너무너무 여기 가서 잘 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리라고 아까 말했던 보테가 베네타. 네. 그래서 그런 라인이 하나 있고 피비 필로 라인이라고 저는 굳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 필로가 셀린 가가지고서 로고를 바꾼 사람이죠. 아니요 그분은 헤디 슬리먼. 근데 예전에 또 전신으로 가면은 이제 마이클 코어즈가 2000년대 초반에는 셀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미국 디자이너도 파워가 좀 있어서 유럽의 그런 하우스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들을 만난 분들이 좀 있었죠.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개인적으로 저도 항상 어드마이어하고 닮을 수는 없지만 꿈만 네. 꾸고 있는 이제 라프 시몬스인데 네. 벨기에 출신입니다. 음. 벨기에 엔트워프 출신이고 거기서는 워낙에 유명한 이제 벨기에 엔트워프의 이제 왕립학교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워낙 유명한데 거기 출신 아니지만 이분은 이제 산업 디자인 전공했고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은 패션에 아까 말한 그 스트릿 패션은 조금 더 캐주얼한 스트릿 패션이라면 이분이 전개하는 거는 정통도 패션도 되게 많이 하지만 이분이 하는 스트릿 패션보다는 유스라는 거에 굉장히 그게 많아요. 무슨 의미죠? 젊음을 굉장히 이제 패션 브랜드에 녹여내는 게 많은데 리주브나일 같은 그러니까 다시 예. 유스를 다시 불러 소년들 아. 네, 그런 거에 대한 패션을 되게 많이 하고 아트에 대해서도 깊이가 많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이제 두 명이 같이 일했었던 사람이 피러라는 친구가 있고 매튜라는 친구가 있는데 현재 이 매튜라는 친구가 보테가 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다음에 이제 피터라는 친구는 알라이아라는 또 엄청난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크리에이티브. 그 가방. 예. 아. 가방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분은 드레스, 코르셋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라프 시몬스의 행적은 많죠. 자기 브랜드를 하다가 질샌더가 나가고 질샌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2005년인가 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컬렉션을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제가 이거 딱 컬렉션을 보고 보고요? 질샌더 거를 라프 보고. 시몬스가 한 질샌더 컬렉션을 아. 보고 혼자서 한 말이지만 명언이에요. 받아 적으세요. 네. 질샌더보다 더 질샌더다. 아. 질샌드보다 더 질샌드다. 네. 몇 년도쯤이죠? 제가 그 YC가 혼자 하신 명언이라고요? 네, 혼자서 모니터 보면서 질샌더보다 더 질샌더다. 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2004, 한 5, 6, 7년 이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5, 6, 7, 8년. 근데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신선했고 너무너무나 잘했고 그렇게 탤런트가 있었고 또 이분이 곧 이후에 디올로 가요. 크리스찬 디오르? 크리스찬 디올에 가서 한 2-3시즌을 했는데 유명하죠. 다큐멘터리가 있죠.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라이센스가 끊겨서 없는 디올의 날. 아. 예,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댓글 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디올의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 나와서 그 다음에 디올의 나이? 디올 너와 나. 디올 앤드 나이. 아이? 예, 디올 앤드 아이. 예. 디올의 나이가 에이지 오브 디올?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피로라는 친구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다가 2016년, 2017년도에 켈빈 클라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좀 켈빈 클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럽 하우스와는 되게 다르게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이거는 어떤 패션 하우스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와서 순간적으로 패션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회사가 아니었지만 정말 엄청난 인베스트를 하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사우디에서 메시 데리고 오는 느낌이에요. 아.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거가 이해가 팍 되네요. 네. 사우디에서 호날두 데리고 오고 메시 데리고 왔는데 그럼 사우디 리그가 잘할 거냐? 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아, 해서 그래요? 네. 바로 말수가 많아졌어. 난 몰라가지고 그래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모두 기대했죠. 저도 네.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브랜드를 끌고 가는 방향성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봤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우선 작은 기업이 아니고 케빈 클라인은 가격대가 우선 10불짜리 티셔츠부터 정말 뭐 몇천 불짜리 그죠. 수트까지 팔아야 되는 이런 큰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런 사람이 와서 무언가를 한들 10불짜리 티셔츠를 사 입는 나는 그게 느낌이 나는 무슨 밸류일까? 결국 그건 럭셔리에 대한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최근 일이에요. 네, 최근 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떠나고 좀 자기만의 공백기를 갖다가 합류한 브랜드가 프라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컬렉션 쇼가 다 끝나면 끝에 프라다와 같이 나와요. 라프 시몬스가요. 와. 근데 뭐 지금도 너무나 뭐 얼마 전에도 아는 디자이너들이랑 전화하면서 혼자서 이제 불과 며칠 전이죠. 남성복 패션쇼를 했는데 보고 그냥 와 이랬던 게 프라다 쇼인데 라프 시몬스도 보여.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정말 딱 잡혀져 있다라는 거가 좀 저는 좀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 정말 켈빈 클라인은 굴욕인 게 라프 시몬스도 못 살린 브랜드가 돼버렸네요.
약간. 네, 좀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프리 캘빈 클라인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PVH인데 PVH가 그렇게 순탄한 길을 걷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큰 부분은 아니지만 자본 출혈도 있었고. 그 PVH가 토미 힐피거 있는 그 그룹인가요? 맞아요. 예. 어. 미국의 가장 큰 코퍼레이션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아무래도 실력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인이 있으면 이런 엘리 원더 인터뷰 자리에 춘천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쵸. 또 한 명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것처럼 이 패션 네트워크도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좀 이게 뭉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뭐 기회, 평등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렵죠. 슬프게도. 왜냐면 트렌드는 결국에 슬프게도 서구에서 셋업이 돼서 내려오는 것 같고 물론 일본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서 내가 좋아하는 스웨셔츠나 이 옷들 우리가 주변에서 입고 있는 옷들은 저희한테 역사가 너무 짧아요. 우리한테는요. 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동양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왜 나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패션쇼를 보면서 좀 자괴감도 느꼈거든요. 와씨 나 저기 가서 해보고 싶다. 저 글라스 실링에 있는 데서 나도 좀 뭐 좀 해보고 싶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다 그 꿈을 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난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한계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들은 할머니가 쓰시던 옷장, 가방, 구두 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식당을 가서 옆에 봐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자란 그 문화가 있고 그게 정말 몇백 년씩 숙성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정말 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피를 딱 뽑으면 실이 나와요. 실이 나. 아이고 배야. 그래서 이 DNA에 다 녹아 있는 거를 저는 좀 느끼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에리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갔을 때 저는 항상 꿈을 꿉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으면 내 앞에 자전거가 하나 있고 나는 바바레를 입고 머리는 조금 흐트러졌으면 바게트를 옆에 꽂고 따랑따랑 하면서 가는 거죠. 멋있어. 근데 비 오면 빵 졌는데. 비가 그냥 퍼기한 날씨로 가는 그게 딱 가면 멋있는데 나는 쟤네처럼 마르지도 않았고 머리는 숱도 별로 없는데 직모야. 부슬부슬하는데 더 고슬해. 한국 사람은 곱슬해지거나 딱 붙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도 비 맞은 딱 그 얼굴이 돼요. 근데 이 얘네들은 그 할머니가 입었던 빈티지 드레스 입고 막 바게트 옆에 꽂았는데 그 바게트 색깔이랑 피부톤도 잘 어울려. 그리고 눈은 파란데 머리 헤어 프로덕트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양말은 발목까지 살짝 올리고 뭐 그런 거 신고 막 이렇게 걷는 거 보면 저건 피구나. 나는 안 되겠다. 전통 있는데 저 쌀집 자전거에 이렇게 살집 자전거 양말을 이렇게 위로 그렇죠. 올리고 그 아저씨 딱 종아리를 보면 알통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죠. 디자이너로서는 따지고 보면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따지고 보면 서양 음악이고 역사가 길진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김치는 제일 장다한 거고 국악을 제일 잘하는 이유가 왜 보고 잘한 게 그거. 근데 이게 음악적인 거는 테크닉으로 많이 해결이 되는 건데 패션은 그거보단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맞아요. 한계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패션의 어떤 프로덕트가 나온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걸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문화 풀에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옷 디자인을 잘해 이게 아니라 파렐 윌리엄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음악을 딱 들으면 패션 디자이너인데도 음악을 딱 듣고 야 이번에 너 이거 괜찮다 이렇게 찝어줄 수 있는 네, 맞아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그 풀에 끼는다니까. 문화적인 어떤 커먼 그라운드가 분명히 네. 존재하면 왜냐면 서로가 인터레스팅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슬프게도 뭐 한국 브랜드들도 요즘에 너무 잘하고 멋있는 거 많지만 일본이 초반에 해왔었던 그것들 특히 그 후지와라 히로시 같은 사람은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그 사람도 음악이 있던데요. 찾아보니까. 음악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서 컨셉카를 딱 내놓잖아요. 이제 그거가 이제 HTM이라고 있었어요. 후지와라 히로시, 그다음에 마크 파커, 나이키의 CEO였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팅커, 나이키의 기념비적인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서 자기네들이 먼저 가장 컨셉추한 신발을 내놔요. 그게 이제 나이키 HTM인데 그거 딱 나오면 우선 뭐 당연히 살 수가 없죠.
사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나왔었던 것 중에 우리 눈에 익숙한 것들 되게 많아요. 뭐 나이키 플라이네트. 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항상 이들이 먼저 프로토를 내놓고 몇 개 릴리즈해서 인플루언서들을 딱 입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가 있었고 이들과 서로 인터랙티브한 관계를 쌓고 대화를 하면서 했었던 것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얼마 전에 마세라티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누가요? 히로시가? 예. 오. 뭐 자동차 마세라티요? 예. 네. 너무 많이 해요, 콜라보레이션을. 어.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했었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아마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뭐 나이키 조단 1 프래그먼트 그 블랙토가 있어요. 뭐 그런 신발이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은 너무너무 비싸죠. 얼마인데요? 글쎄요. 지금은 계속 스탁처럼 오르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4, 5천 불은 확실히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릴리즈 될 땐 대략 180불 하지 않았을까요? 180불인데 4, 5천 불 됐다고요? 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는 이제 조금 하도 콜라보를 많아 보니까 그게 이제 좀 퇴색되게 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콜랩 작용을 하고, 그런 역로를 또 한국에서 또 하는 게 이제 KB라는 분 너무 워낙에 잘 알고. 그래서 KB는 국민은행. 국민은행인데. 이북 거네 그러면. KB 그래서 대략 그냥 한 부분 패션이 트렌드가 어떻게 셋업이 되어가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누가 관계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간단하게요? 이게 뭔가 럭셔리한 럭셔리 브랜드와 스트릿이 묘하게 섞이면서 거기에 음악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여러 콜라보레이션 뭐 등등.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은 거의 그냥 정말 종합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해피밀. 예.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또 남을 수 있고요.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저처럼 전통적인 패션만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네.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잘 나오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죠. 오늘 여기까지 일부. 다음 시간에는 이 패션 산업이 어떻게 또 워킹이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우선은 제가 말씀한 거 좀 듣고. 아니 그 저기 뭐야 아까 나왔던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러는 거 교과서에 있어야 그거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 필기를 했었어야지 나처럼. 킬러 문항 내면은 대통령한테 잡혀가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드리면 딴 데 가서 유출하잖아. 딴 학원으로. 그래서 유출 못하게 그 그런 사진만 시험, 딱 드린 거예요. 예. 시험 나오는 아, 항목은 그렇구나. 그렇게 아싸, 뜻이 내가 보니까 있구나. 내가 1등이야. 저 이제 밤에 베껴야겠는데 자고 있을 때.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또 이렇게 엘리가 전해주는 패션 이야기와는 다른 넘버를 가지고 패션 얘기를 좀 더 이해가 더 훨씬 쉬웠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어쨌든 다음 시간 되게 기대되네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덕후였고요. 원래 왔습니다. 이제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